이번에는 8절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도 클래스의 구성 멤버 중에 하나죠. 메소드란 객체의 동작을 말하며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중괄로 블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로 블록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메소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드 이름을 호출하면 중괄로 블록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일괄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메소드 선언 코드를 한번 볼게요. 메소드 이름이 있고요. 이 메소드 이름은 바로 요 중괄로 블록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로 블록에 있는 실행문, 즉 실행할 코드를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중괄로 블록에 있는 코드들을 이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메소드 실행 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이러한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소드 이름 뒤에는요, 갈로가 오는데요. 이 갈로에는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외부에서 주어야 되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매개 변수의 그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서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요. 메소드가 실행이 다 되고 나서는요, 그냥 끝나는 메소드가 있는가 반면에 이 메소드가 실행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값을 호출한 쪽으로 이렇게 리턴 해줘야 되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때 이 메소드가 실행하고 나서 어떤 값을 호출한 쪽으로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메소드 이름 앞에 어떤 값이 리턴 된다 라고 하는 리턴 타입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메소드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메소드 시그너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메소드 선언부에는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 어떤 값이 리턴 된다 라고 하는 리턴 타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값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선언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중괄로 블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리턴 타입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타입은요, 메소드가 실행 후 리턴하는 값의 타입을 이야기하는데요. 메소드는 리턴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메소드가 지금 현재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부분이 바로 리턴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이 메소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갈로가 왔죠. 그래서 파워 온 같은 경우에는 실행할 때 매개 값이 필요 없다는 거고요. 디바이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실행할 때 두 개의 정수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로에는 실행할 내용을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보이드가 리턴 타입일 경우에는요, 이 메소드는 실행만 하고 끝나는 메소드라는 거고요. 보이드가 아닌 다른 타입이 오게 되면 이 메소드는 실행을 하고 나서 더블 값으로 리턴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을 할 때는요, 파워온 같은 경우에는 보이드이기 때문에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메소드 이름을 넣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바로 이게 파워온의 메소드 호출 코드예요.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결국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자, 끝나게 됩니다. 근데 자,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두 개의 정수값을 받고 나서 자, 이걸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자, 더블 값이 리턴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과 20이라는 값을 자, 주고 자, 이 디바이드가 실행을 하고 나서 자, 이 디바이드는 자, 더블이라는 리턴 값을 자, 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디바이드가 돌려주는 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더블 타입 자, 요 리턴 타입과 동일한 자, 더블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디바이드가 리턴하는 값을 자, 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메소드 선언 시에 자, void 즉 리턴 타입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만 호출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void가 아니라 이런 다른 타입이 오게 되면은 자,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받기 위해서 리턴 타입과 동일한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디바이드니까 나누기네요, 그죠? 그래서 10과 20을 나누기 해서 그 값을 리턴해서 자,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 10과 20은 각각 x값과 y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x값과 y값을 가지고 여기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값을 자, 리턴을 시켜서 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메소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바로 요게 메소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소드 이름을 여러분이 자, 명명을 할 때는 즉 메소드 이름을 결정을 할 때는 자, 자바 식별자 규칙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식별자 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 변수 명을 지을 때 그리고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즉 메소드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제 두 가지 특수기호 즉 달러와 언더바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관례적으로 자, 메소드명은 자, 소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명은 자, 소문자로 작성을 이렇게 하는데 자, 서로 다른 단어가 혼합된 이름이라면 즉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메소드명은 start라는 단어와 engine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이렇게 다른 단어의 첫 자를 자, 대문자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자, 관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get과 name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자, n을 대문자로 작성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은 여러분이 자, 메소드의 자, 리턴 타입이고요. 그래서 void는 뭐예요? 리턴 값이 없다는 거고요. 자, 스트링은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서는 문자열이 리턴 되어져 나온다는 거고, 자, int 배열은 자, 이 메소드가 실행하고 나서 자, int 배열이 리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매개 변수는 메소드가 실행할 때 자,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받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매개 변수는요, 꼭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외부로부터 값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매개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매개 변수가 필요한 메소드는요,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메소드 선언을 한번 보죠. 자, void power on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메소드는 실행을 할 때 자, 매개 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호출을 할 때는
자, 이와 같이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divide 같은 경우에는요, 자, 두 수를 자, 외부에서 받아서 자, 나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수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개 변수 두 개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int 타입의 자, 값을 첫 번째 매개 값으로 받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매개 값도 마찬가지로 int 타입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자, divid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내가 10과 20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10이 x에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이 y에 대입이 되어서 결국 여기 안쪽에서 자, x와 y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divide는 연산의 결과를 자, 더블 타입으로 리턴을 이제 해요.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값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타입 변수로 이제 대입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값을 직접 여러분이 주셔도 되고요. 자, 이 밑에 코드처럼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자, 바이트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10을 B1에 저장을 하고요. 자, 역시 바이트 타입 변수 B2를 선언하고요. 자, 20을 이렇게 자, 대입을 한 다음에 자, divid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이렇게 대입해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divide라고 하는 타입은 자, int의 값만 매개값으로 받는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바이트로 선언된 변수가 대입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바이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크기는 1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int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죠. 그래서 바이트 타입 변수가 여기에 대입이 되면요. 자, 이 바이트 타입 변수는 int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결국 x에 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2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대입이 됨으로 해서 자, int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y에 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의 변수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2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바에서는요, 그 매개값의 수를 자, 지정하지 않고요. 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개값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의 수를 모를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개수를 모르는 어떤 정수를 받아서 자, 그것들을 다 더하게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더하기 한 값을 자, 리턴을 해서 자, 호출한 쪽으로 이제 넘겨주고 싶을 경우에 자, 방법 1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매개 변수의 배열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즉 배열 변수로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선언한 경우고요. 자, 방법 2는요. 자, 이와 같이 자, 타입을 줬고 자, 이렇게 도트를 3개 연이어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주는 거예요. 자,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이 안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동일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명확하게 이 values가 배열 타입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자, 이것은 개수를 모르는 어떤 int의 값이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이 values는 배열 타입처럼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선언된 것처럼 이 내부에서 values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배열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차이점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할 때, 자, 배열을 만들어서 값을 줘야 되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지 않고 값 목록을 그냥 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값 목록을 이렇게 주면, 자, 내부적으로 이 값 목록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 values가 그 배열을 참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다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values는 배열을 참조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방법 1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배열 변수를 매개 변수로 선언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sum1을 여러분이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자,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방식은, 자, 배열 객체를 미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배열 변수에서 이제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um1을 호출할 때 이 배열 변수를 대입을 한 경우고요. 그럼 결국은, 자, 이 배열 변수는 이쪽으로 이제 대입이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방식은, 자, 여러분이, 자, 직접 매개값을 줄 때 여기서 배열을 직접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열 변수가 미리 매개 변수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배열을 생성을 할 때는 반드시 new 연산자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자, 요거와 동일한 타입의, 자, 배열 타입을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값 목록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배열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가 이렇게 배열로 매개 변수가 되어 있을 때는 호출을 할 때 직접 배열 객체를 주고 싶다면 new 연산자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방법 2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 sum2를 선언을 했다면, 자, 이 sum2를 호출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이렇게 콤마로 나열해 주면 돼요. 그래서 3개만 있다면 3개만 나열해 주고요. 그래서 5개가 있다면 5개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나열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나열된 값은 내부적으로, 자, 배열로 만들어져서 그 배열을 values가 이제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 코드는, 즉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와 여기에 들어가는 코드는 다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이 values가, 자, 배열을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열로 선언하나, 이렇게 선언하나, 이 내부적으로 values는 다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드 선언을, 자,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자, 패키지를 만들게요. 자, 섹션 8에, 자, example 1, 자, 여기는, 자, 메소드, 자, declaration,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calculator라고 만들게요. 자, calculator 클래스는요, 여러분이 실행 클래스가 아니라, 자, 라이브러리용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서, 자, 메인을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return 타입이 없는, 자, power 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power on 메소드는요, 자, 실행할 때, 자, 매개값이 필요 없어서, 자, 이와 같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만 해 주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실행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system. 자, out. println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는 전원을, 자, 켭니다 라고, 자, 출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자, 이와 같이 이제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자, 클래스를, 자, 완성을 했다면, 자,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설계도로부터 객체를 먼저 만들고, 예,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슬개도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슬개도를 가지고 실제 사용 대상인 캘큘레이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 즉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자, calculator example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추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or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mycalc라고는 이름을 줬죠. 자, 객체를 만드는데 자, new 하고 이제 객체를 만듭니다. calculator.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고 나서 자, 이 new는 객체의 생성 번지를 mycalc에 이제 대입을 하겠죠. 그럼 mycalc라고 하는 이 변수를 통해서 결국 이제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 메소드, 즉 여기에 설계도상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객체는 이 powerO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mycalc.powerOn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전원을 켭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자, 메모리 상에서 자,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스택 영역이고 이제 이게 힙 영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코드에 의해서 자, 스택 영역에 자, mycalc라고 하는 자, 이런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자, 힙 영역에는 자, new 연산자에 의해서 생성된 calculator 객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calculator 이제 객체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calculator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자, 내부적으로 자,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냐면 바로 그 power o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동작, 기능이죠. 자, 그러면 자, mycalc라고 하는 이 변수는요. 자, new 연산자가 자, 리턴한 값, 즉 이 객체의 생성 번지죠. 그래서 100번지에 생성이 됐다면 결국 여기는 100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결국 이런 형태의 메모리 구조를 만드니까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powerOn이라고 하는 이 그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alculator 객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calculator 객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알고 있는 게 결국 mycalc니까 그래서 mycalc 점, 자, 점을 붙이게 되면 도트를 붙이게 되면 얘가 참조하는 객체로 가서 즉 객체로 접근해서 자, powerOn이라고 하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는 메소드 호출이에요. 그래서 powerOn이라는 메소드를 찾아서 자, 요거를 실행해라 합니다. 자, powerOn은 여러분이 리턴 타입이 뭐예요? 자, void죠. 자, void이기 때문에 자,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호출만 하고 이제 끝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calculator.java에 자, 다른 메소드를 자,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int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자, int x, int y라고 작성을 하고요. 자, 실행 내용은 int result는 자, x 플러스 y라고 줬습니다. 자,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자, 외부로부터 자, 두 개의 정수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을 받고
그 다음에 이 10을 받았다면, 자, 이 10을 x에 대입하고 이 10을 y에 대입을 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xy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수행해요. 그래서 플러스 연산을 수행하는데, 자, 이 결과값이 3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30을 리절트 변수에 대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자, 끝내면 자,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데요. 왜 컴파일 에러가 생기냐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실행이 끝난 이후에 자, 리턴 값으로 자, 인트 값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 리턴 값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리절트가 바로 이 플러스의 자, 리턴 값이다라는 것을 지정을 할 때는요. 자, 여기다가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자, result라고 해주면, 자, 이 플러스가 결국 이 result를 자, 결과값으로 return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result의 타입이 int니까, 자, return 타입 int와 맞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자, 플러스를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플러스를 우리가 calculator example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calculator example에서 자, 우리 아까 power 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자, 내가 두 수를 자, 더하기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 calculator 객체에 자, 이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역시 자,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자, calculator 객체의 위치를 이제 찾아가야 되고요. 점, 자, 객체에 접근을 해서 자,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제 내가 더하기 해야 될 값을 직접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주고 자, 20을 주게 되면 자, 이 10과 20이 각각 자, x와 y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연산이 되어서 자, 리절트가 나오고 자, 이 리절트가 결국 리턴 값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호출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냥 10과 20을 주고 계산해라. 자, 이렇게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원래 사용하고자 했던 의도가 이 두 개를 더하고 나서 내가 결과값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호출을 했으니까 이 호출한 곳에서 결과값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결과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이 뭐 sum이라고 하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result 1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result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이 플러스가 자, 연산을 다 수행하고 나서 자, 리턴하는 값을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int 타입으로 result 1을 선언한 거예요. 결국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10과 20이 자, 계산이 되어서 결국 여기는 30이 나올 거고 자, 30이 리턴 값이니까 결국 여기 30이 자, 이렇게 리턴 되어서 여기 30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과 20은 결국 자, 요 x 값으로 대입이 되고 그 다음 y 값으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를 선언하고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또 다른 메소드를 선언해 보죠. 자, 더블 타입으로 리턴 값을 산출하고요. 자, divide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자,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는 역시 두 개의 정수값이 필요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실행문으로 뭐를 작성을 하냐면 자, x 나누기 y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더블 리절트는 자, 더블 타입으로 x를 변환을 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소수점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정수가 나오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x를 더블로
자, 타입 변환을 하고 있고요. 뭐 이까지만 해도 되는데, 자, y도 역시 더블로 변환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를 나누기를 해서 정확하게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더블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자,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절트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드가 실행을 다 하고 나서 자, 리턴되는 값이 더블 타입이어야 되니까 바로 이 리절트를 자, 리턴 키워드로 자, 지정을 해주면 자, 더블 값이 결국은 자, 리턴되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로 와서 자, 요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트, 자, 인트를 하지 말고 바이트를 할게요. 바이트 x는 10, 그 다음에 바이트 y는 자, 4 이렇게 해주고, 자, 더블 리절트 2는 자, my calc, 자, 참조 변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니까 my calc 점, 자, divide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x 주고 y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자, 바이트 변수죠. 자, y도 바이트 변수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나 해야 되는 게요. 자, 원래 divide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매개 변수로 int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 여기에 보면은 x와 y의 실제 여러분이 매개값의 타입은 바이트죠. 그러면 바이트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 int 타입의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느냐예요. 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는 1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고, 자, int는 4바이트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바이트가 4바이트 들어가는 것은 괜찮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들어가게 되면 이 x가 int로 변환이 되어서 여기 대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자, 바이트 타입인데 자, 여기에 int y에 대입이 될 때 결국 4바이트로 변환이 되어서 자,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x 나누기 y를 하고 리절트를 구해서 자, 이 리절트를 리턴 값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 디바이드는 리턴 값으로 뭐를 돌려주느냐. 자, 10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4, 2, 8 그죠? 그래서 2가 나오고 점 붙이고 0, 4, 5, 20 자, 이렇게 해서 자, 2.5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2.5가 리턴 되어서 결국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system.out.println에서 자, result2의 값은 자, result2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위에 거도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 거도 여러분이 result1 자, result1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나오죠. 그래서 result 1에는 30이 저장이 되어 있고, 즉 이 플러스가 결국 30을 리턴했다는 거고요. 자, result 2에는 2.5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divide라는 메소드가 결국 2.5를 리턴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메소드가 어떻게 선언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즉 리턴 타입이 있냐, 그리고 매개값이 있냐 없냐, 매개 변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리턴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호출할 때 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요. 여러분이 이 메소드가 자, 실행되고 나서 내가 어떤 변수로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메소드의 자, 리턴 타입을 보시고요.
자, return 타입이 int라면 int 변수로 받아야 되고요. return 타입이 double이라면 double 변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의 수를 모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자, 실행 클래스가 아니고요. 자, 라이브러리용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public 자, int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public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자, 조건 제한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자, sum 1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여기서 int 배열로 자, values라는 자, 매개 변수를 선언해 줄게요. 자, 제가 여기 int 배열로 그 매개 변수를 준 이유는 자, 이 sum1 메소드가 몇 개의 수를 더하게 해야 될지 자, 명확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뭐 3개의 값이 올 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5개의 값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값들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자, 배열 타입으로 자, 매개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sum1은 이 배열에 있는 모든 int 항목을 다 더해서 자, 그 값을 자, 리턴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문에는 자,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자, for문을 사용을 할게요. 자, int i는 0. 자, 0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자, i는 자, 배열의 길이 이전까지 돌 수 있도록, 즉 배열의 항목을 전부 다 반복해서 자,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자,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자,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켜 줬습니다. 자, 합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values에 이제 index i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sum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return 자, su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타입이 int 타입이니까요. 자, 그래서 public은 지금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지울게요. 그냥. 그래서 sum1을 실행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 전체 합, 이 values 배열에 있는 항목을 전체 합을 구해서 그 합을 이제 리턴을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똑같이 자, sum2를 자, 선언을 하는데요.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그 정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 자, 몇 개의 매개 변수를 선언할지 자,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values라고 이렇게 주면 자, 이 표현은 자, int 값이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2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3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콤마로 구분된 어떤 그런 값들이 이제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values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는요, 내부적으로 배열처럼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값 목록을 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배열이 만들어져서 그 배열을 values가 이제 참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코드가 그대로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명시적으로 values가 배열 변수라는 것을 알겠는데, 자, 이거는 배열 변수가 아니죠. 자, 이 작성 형태로만 보면요. 하지만 자, 값 목록으로 구성된 자, 배열이 만들어져서 얘가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배열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위의 코드와 이 밑에 코드는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처럼 생각하고 자,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메소드와 자, 이 메소드를 이용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컴퓨터 자, example이라고 하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메인 메소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는데 mycom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번지를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new computer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자, 그 생성 번지를 대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객체 안에 컴퓨터 객체 안에 있는 이제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해볼 건데요. 자, int 자, result 1은 자, mycom.sum 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이 메소드가 자, 매개 값으로 배열을 받아서 자, 이 배열의 값, 즉 배열의 항목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내가 그 값을 리턴해서 받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values라고 하는 배열을 이제 위에서 생성을 해 줄게요. 자, int 자, values 1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값 목록을 1, 2, 3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배열을 자, values 1이 자,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 타입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배열 자, 여기 1로 줬기 때문에 여기 1로 줄게요. 자, 됐죠? 자, 그럼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result 1의 값이 자, 이거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result 1은 자, 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나오는 거 맞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한번 호출을 해 볼게요. 자, result 2 이렇게 해서 자, 역시 mycom.sum 1이라고 하는 값을 자, sum 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시켜 줄 건데요. 자, sum 1은 자, 배열 객체를 매개 값으로 받기 때문에 자, 이외처럼 배열 객체를 만들고 대입해도 좋지만 자, 직접 여기에서 배열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자, 매개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배열 생성 자, 코드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에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설명드렸죠? 자, 매개 변수로 배열이 선언되어 있고요. 배열 변수가 선언되어 있고 자, 값으로 매개 값을 줄 때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주면 안 되고 어떻게 주라 그랬어요? 자, new 연산자를 붙이고 자, 배열 타입 넣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자, 매개 값을 지정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자, result 2의 값을 자, 출력을 하더라도 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위의 예제와 이 밑의 예제의 차이점은 미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자, 그 배열을 값으로 주는 경우와 자, 요거는 메소드 호출할 때 직접 매개 값으로 배열을 생성해서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개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int 자, result 3을 선언하고요. 자, mycom.sum2 이렇게 주고 자, sum2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것은 값 목록을 그냥 콤마로 나열해 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1, 2, 3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result 3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예. 자, 이번에는 자, 그대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3개만 주지 말고요. 얼마든지 자, 4, 5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콤마로 구분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주고 이게 4 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개 변수의 수를 잘 모를 때는 자, 이와 같이 배열 변수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든지 자, 이와 같이 도트 연산자 3개를 이용해서 값의 목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을 해두면 참 편리하게 이제 매개값을 줄 수가 있겠네요.